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서점, 오후 3시. 고요하던 매장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통로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이었죠. 이게 몇 번째야? 당신 때문에 우리 서점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지는지 알아? 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저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장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그녀의 평범한 하루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아침 8시. 한지우는 작은 원룸의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봄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29살 대형 서점에서 일한 지 3년째 되는 아침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 2개, 식빵 반 봉지, 우유 한 팩. 전부였죠. 오늘도 간단한 아침이 될 거였습니다. 계란을 프라이팬에 올리며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맞은편 건물에서는 아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가방을 챙겨주고 있었어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갑작스러웠죠.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지우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됐습니다. 친척들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 살기 바빴으니까요. 지우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어요.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책이 좋았으니까요. 책은 외롭지 않게 해줬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죠. 지우는 그렇게 책과 함께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우는 서점에 취직했어요. 한빛 서점 강남점. 국내 최대 서점 체인이었습니다. 처음엔 기뻤죠. 좋아하는 책들 사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우는 계약직이었어요. 3년째 계약을 연장하며 일하고 있었죠. 정규직 전환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점장은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기회가 올 거야. 하지만 그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지우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서점 유니폼이었습니다. 하늘색 셔츠에 검은색 조끼.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까요. 걱정이 많았습니다. 계약이 다음 달에 끝나는데 연장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월세도 밀리고 있었죠. 통장 잔고는 3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지 말자. 오늘도 최선을 다하면 돼. 아침 9시 지우는 서점에 도착했습니다. 큰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책 냄새가 코를 스쳤어요. 새 책의 잉크 냄새, 오래된 책의 종이 냄새. 지우가 가장 좋아하는 향기였습니다. 직원 휴게실로 들어갔어요. 몇 명의 동료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죠. 지우 씨, 아침 먹었어요? 선배 직원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먹었어요. 오늘 새 책 많이 들어온대요. 정리 좀 도와줄래요? 그럴게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은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지우가 힘들 때마다 챙겨줬죠. 아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점장 박성호가 앞에 섰어요. 45살 서점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늘 굳어 있었어요. 오늘 한빛 출판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간 프로모션 관련해서 담당자가 올 수도 있대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빛 출판은 국내 최대 출판 그룹이었어요. 이 서점의 주요 거래처였죠. 다들 신경 써서 일해요. 특히 베스트셀러 코너 정리 확실히 하고. 점장의 시선이 지우에게 왔습니다. 한지우 씨는 오늘 아동 코너 맡아요. 거기 책들 먼지 쌓였더라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동 코너는 서점 구석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지우는 아동 코너로 향했습니다. 작은 책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표지의 그림책들, 동화책들. 지우는 하나씩 꺼내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정리하며 지우는 생각했어요. 어릴 적 읽었던 책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사줬던 그림책, 아빠가 읽어줬던 동화. 다 기억났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우는 건 너무 약해 보이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5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큰 눈망울로 책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안녕, 뭐 찾는 거 있니? 지우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룡 나오는 책이요. 공룡? 좋아. 언니가 찾아줄게. 지우는 웃으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책장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공룡 그림책 한 권을 꺼냈죠. 이거 어때? 여기 티라노사우루스도 나오고 트리케라톱스도 나와.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읽어볼래? 지우는 책을 펼쳐 보여줬어요. 아이는 신기한 듯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아야, 거기 있었구나. 젊은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찾고 있었나 봐요. 죄송해요. 애가 갑자기 사라져서. 아니에요. 공룡책 찾고 있었어요. 지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책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살게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수아 많이 읽어. 지우는 아이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지우는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였어요. 책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 그게 지우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점장이 지우를 불렀어요. 한지우 씨, 잠깐 사무실로 와봐요.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앉아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점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계약건 때문에 불렀어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계약 만료잖아요. 그런데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올해는 계약직 인원을 줄이래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선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적이 필요하죠. 실적이요? 판매량, 고객 만족도 그런 거요. 한지우 씨는 아동 코너만 맡고 있잖아요. 거기는 매출이 낮아요.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동 코너를 맡으라고 한 건 점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사무실을 나온 지우는 복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 숨을 골랐죠.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하지?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할까? 하지만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지우는 다시 매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에도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지우는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힘들어도 손님 앞에서는 밝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평범하고 고단한 하루. 하지만 지우는 몰랐어요. 내일부터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걸. 어떤 만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주말이라 서점은 평일보다 붐볐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 똑같은 하루였어요. 하지만 어제 점장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하지? 생각할수록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집중해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점장이 직원들을 모았어요. 잠깐 다들 모여봐요. 지우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점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오늘 오후에 한빛출판 본사 사람이 와요. 시찰 나온대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시찰이라니. 긴장되는 일이었죠. 다들 신경 써서 일해요. 특히 베스트셀러 코너는 완벽하게 정리하고 신간 코너도 체크하고 점장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다 지우를 봤어요. 한지우 씨는 그냥 아동 코너에 있어요. 본사 사람들은 거기까지 안 가니까 다른 직원들은 중요한 구역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또 아동 코너였어요. 구석진 곳이었죠.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수진이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지우 씨 속상하죠? 괜찮아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씁쓸했어요. 오후 2시쯤 됐을까요? 매장 점장이 누군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죠.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웠어요.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점장은 그 남자를 베스트셀러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지우는 아동 코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멀리서요. 점장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너무 비굴해 보였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됐어요. 한빛출판은 큰 거래처였으니까요. 점장 입장에서는 잘 보여야 했을 겁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우는 책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고 있었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어요.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책을 좀 찾고 싶은데요. 어떤 책을 찾으세요? 고전 문학이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지우가 좋아하는 작가였어요. 좋은 책 찾으시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우는 할아버지를 고전 문학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책장을 훑어보며 찾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책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번역이 잘 된 걸로요. 그럼 이 열린 책들 판을 추천드려요. 번역이 깔끔하고 주석도 자세해요. 지우가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는 책을 받아들고 펼쳐봤어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죠. 지우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계산대 이쪽입니다. 계산대에 도착했습니다. 지우가 바코드를 찍었어요. 28,000원입니다. 할아버지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안을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제가 돈을 잘못 챙겨왔네요.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만 있었습니다. 8,000원이 모자라네요. 죄송합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만요. 지우는 자신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8,000원을 꺼내 계산대 서랍에 넣었어요. 10,000원입니다. 거스름 돈 2,000원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10,000원밖에. 괜찮아요. 제가 조정해드렸어요. 지우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어요. 무언가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책을 받아들고 천천히 서점을 나갔습니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지우 씨, 방금 뭐 한 거예요? 응?
아무것도. 돈 낸 거 봤어요. 자기 돈으로.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지우 씨 지금 형편이 어려운 거 알잖아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너무 미안해 하시길래. 지우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지우는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죠. 하지만 지우는 몰랐습니다. 오늘 만난 그 할아버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걸.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2만 원. 8천 원이 빠져나갔어요.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게 지우가 사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지우는 내렸어요. 작은 원룸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걸었죠.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지우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다시 올 거라는 걸.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 지우는 신간 코너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평일이 돌아왔어요. 조용한 오후였죠. 그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왔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천천히 서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왔구나.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지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또 오셨네요. 지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거칠었어요. 오늘은 어떤 책을 찾으세요?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읽을 만한 소설로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책 추천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사람 이야기요. 인간의 내면을 다룬 것.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지우는 할아버지를 한국문학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책장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한 권을 꺼냈어요. 이거 어떠세요? 박완서 작가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전쟁을 겪은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인간의 슬픔과 강인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계산대로 가는 길에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책을 참 좋아하는 것 같네요. 네,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왜 좋아하나요?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책은 외롭지 않게 해줘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게 좋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계산대에서 지우가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13,000원입니다. 할아버지가 지갑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돈이 충분했습니다. 지난번에 고마웠어요. 제 실수였는데.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지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뭔가요? 한지우요. 한지우. 좋은 이름이네요. 할아버지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자 아래로 살짝 보이는 얼굴이 따뜻해 보였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언제든 오세요. 할아버지가 책을 들고 나갔습니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수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또 왔네요. 지우 씨 단골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책도 좋은 거 고르시던데. 교양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옷은 참 낡으셨어요. 그래도 지우 씨한테는 친절하시잖아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도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 점장이 직원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다들 들어봐요. 중요한 공지 있어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지우도 자리에 섰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한빛출판 대표님이 직접 오신대요.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대표가 직접 온다고? 신간 출시 기념으로 우리 서점을 방문하신대요. 그러니까 다들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점장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베스트셀러 코너랑 신간 코너는 흠 하나 없이 정리하고 청소도 완벽하게 하고. 점장이 한 명씩 지목하며 역할을 나눴습니다. 수진 씨는 베스트셀러 코너, 민수 씨는 신간 코너, 영희 씨는 접객 담당. 그리고 지우를 봤습니다. 한지우 씨는 창고 정리해요. 재고 점검하고. 창고. 손님도 안 오는 뒷공간이었습니다. 네. 지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수진이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점장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맨날 지우 씨만? 괜찮아요. 지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지우 씨도 접객 잘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계약직이니까.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수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책들이 쌓여 있었죠. 혼자서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날렸어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일하는 게 맞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지 말자. 일이나 하자.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창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매장 입구 쪽이 시끄러웠습니다. 무슨 일이지? 다가가 보니 점장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점장이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다들 모여봐요. 급하게. 직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방금 연락 왔는데 대표님이 금요일이 아니라 내일 오신대요. 네? 내일요? 직원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일정이 갑자기 바뀌셨대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준비 끝내야 해요. 점장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다들 남아서 야근해요. 완벽하게 준비해야 돼요. 직원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우도 남았습니다. 창고 정리를 끝내야 했으니까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지우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거리가 지나갔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지우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는 대표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날 거라는 걸,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지우는 그저 피곤한 하루를 끝낸 평범한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힘내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내일을 모른 채로.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책장을 닫고 바닥을 쓸고 책들을 다시 정리했죠. 한빛출판 대표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점장은 계속 시계를 확인했어요. 손님들에게도 신경을 쓰지 못할 정도였죠. 지우는 오늘도 창고에 있었습니다. 재고 정리를 하라는 지시였어요. 매장에 나오지 말라는 뜻이었죠. 창고 안에서 지우는 혼자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땀이 났습니다. 문득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점장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한참 높았습니다. 대표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지우는 창고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어요. 멀리서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했어요. 점장이 그 남자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지우는 다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상자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대표구나.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겠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지우 씨, 잠깐 나와봐요. 무슨 일이에요? 점장님이 부르셔요. 빨리요.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매장으로 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